많죠. 집사람이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는 없습니다. 가족일지라도 오늘 가족끼리 물어보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혼자서 행복할 때보다 더불어서 함께 행복할 때 그 행복이 더 크고 오래가죠. 바쁘고 각박한 일상 속에서 잃기 쉬운 나눔의 행복에 대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의 이영훈 사무처장과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인사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그 나눔이나 복지의 의미 어떻게 보면 모두가 함께 잘 살자일 텐데 이 복지 정책에 대한 정치권 이슈들 때문인지 요즘은요 복지하면 다툼이나 갈등이 먼저 떠오르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그 기존의 복지가 이를테면 그 돈을 이렇게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돈으로 지원하는 이를테면 돈 중심의 복지라고 하면요. 네네. 이제는 이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만들어지는 관계 중심의 나눔 문화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그 좀 더 근본적인 어떤 복지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네. 진정한 나눔이나 복지라는 건 갈등, 뭐 다툼 이런 게 아니라 그 평화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실제로 그 나눔을 통해서 평화를 만드는 사례들이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은 그 한 복지관의 이야기를 할까 싶은데요. 네네. 그 이를테면 점심시간마다 끊이지 않는 다툼과 갈등, 아마 복지관 내 대부분의 경로식당에서는 네네. 식사 시간마다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아, 네. 이를테면 메뉴에 대한 항의부터 세척하는 분들, 혹은 편을 갈라서 자리 문제로 쓰는 분들, 하여간 많은 소동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럴 때마다 이제 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사실은 어르신들의 요구 조건을 어떻게 하면 무마할 수 있을까? 네.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참 많죠. 네. 근데 그런 그 복지관이 어느 순간 어르신들이 만장일치로 식사값을 인상하는. 네. 그래서 늘 이용객으로서 온 그 누리던 어르신들이 네. 시설의 주인으로 나서서 복시설이 끊이지 않던 민원과 다툼을 네. 이제는 민원 제로의 복지관으로 만들어갔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이제 복지관에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실제로 본인이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런 민원들을 해결한 사례군요. 네, 맞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변화가 있었나요? 이제 이렇게 늘 일단 말썽꾸러기 혹은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던 어르신들을 네. 이를테면 점심시간에 막 식판을 두드리기도 하고 이런 어르신들한테 이제 저희가 이제 엿주는 거죠. 네. 왜 어르신들은 그 과거에 교장 선생님이셨던 분도 있고 네. 또 어떤 그 큰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분들인데 네. 이렇게 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만든 공공시설에 와서 네. 구걸도 아닌 택배를 쓰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런 질문에 이제 어르신들은 자신에 대한 존엄성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네네. 어르신 이런 복지관이 사실상 그 주인이 시설의 기관장이나 직원들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바로 주인이고 네. 직원들은 단순히 어르신들의 활동을 돕는 사람인 것을 설명하고 그렇군요. 복지관의 모든 살림살이 이를테면 뭐 전기세, 네. 수도세, 가스비, 운영비 등을 모두 이제 어르신들이 보기 쉽게 네. 공개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복지관에 진행하는 모든 사업들에 어른들에게 먼저 여쭙고 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기 시작하는 거죠. 효과가 좀 있었나요? 첫 번째 효과는 이제 복지관의 이 살림살이가 네네. 씀씀이가 절약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이제, 절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로 어떤 돈이 어떻게 들어와서 네.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이제 알게 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서로 원망하고 갈등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서로 배려하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문제만 생기면 뭐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관장실 막 발로 차고 들어가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고 네. 또 이제 어떤 갈등이 생기면 직원들에게 막 성질 내거나 네. 어르신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문제를 조율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변화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어르신들 스스로도 이 복지관의 주체로 나서니까 훨씬 의욕도 생기고 또 즐거움도 느끼셨지 않나 싶은데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접했어요. 광산구의 어르신들 중에 모여서 그 협동조합을 만들기도 하고 다양하게 일자리도 만들면서 사회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으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 기존의 복지가 돈 중심으로 누구에게 뭔가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네. 늘 그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갈라놓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의 나눔 활동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이를테면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사실 용돈 벌이 정도밖에 안 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네. 이 세상에 우리보다 더 어려운 곳이 있다. 그래서 그 20만 원 중에 뭐 5만 원, 만 원 이렇게 작은 돈을 털어서 네. 우리나라 그리고 또 해외에 어려운 이웃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웃들에게 기부금을 전달하고 또 그 기부금을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 네네. 아이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뭐 손주라든지 아들 뭐 이런 그렇죠. 이름으로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절에 이럴 때 인사 오면 네. 그런 아이들에게 이제 그런 기부금 영수증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렇군요. 아이는 그 할아버지가 정말 할머니가 우리 집안의 어른이구나. 네. 아, 그냥 냄새나고 뭔가 노인이 되는 이런 분들이 아니라 네. 아, 이런 역사를 가지고 이런 실천을 할 수 있는 나눔의 표상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존경도 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밖에도 복지관을 직접 운영하는 모임도 있다고요? 네. 1년에 두 번 복지관 앞에서 이제 복지관 이용하는 어르신들 중 한 300여 분 넘는 분들이 네네. 그 앞마당에 모여서 이제 주요한 대소사를 직접 토론하고 결정하는 마을 대동회를 진행합니다. 네. 정말 그 어르신들이니까 무조건 도움을 받아야 한다가 아니라 네네. 어떻게 보면 네. 생각의 전환이에요. 스스로 복지관도 좀 운영해 보시고 모임도 만들어서 활동을 해 보시니까 훨씬 이런 좋은 효과들이 있는데요. 네네. 우리 역시도 말씀 들어보니까 복지나 나눔에 대한 생각도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재단에서 이번에 특별한 기부 모금을 시작하셨다고요? 그 얘기도 좀 끝으로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 지금 우리나라에 그 가출 청소년이 한 해 2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고요. 네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하루 한 200명꼴로 매년 6만에서 7만 명이 생각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네. 그래서 지금 광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저희가 지금 연대해서 네. 이런 청소년들이 자립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를테면 직접 카페도 운영해보고 네. 또 목공을 배워서 작품도 만들어보는 이런 건전한 자립활동을 지금 지원하기 위한 작업장도 만들고 거기에 네. 필요한 여러 가지 자금들을 할 수 있게 기부금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저희 재단이나 아니면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이나 네. 광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방문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네. 두 단체의 홈페이지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쉽게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나눔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 좋은 얘기들,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의 이영훈 사무처장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왠지 마음이 좀 따뜻해집니다. 9606 애청자께서요, 울적한 마음에 거리를 배회하시다가 갑자기 이게 뭘까 꽃을 본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봉실봉실하게 웃음꽃이 만개했다면서요. 하루하루 힘드시죠? 굳은 일 다 잊고 기쁜 마음으로 오늘 함께 즐겨